예, 변호사님. 예. 아까 서두에서 좀 탄핵 문제는 예. 그런 절차적인 문제 이런 예.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, 그런데 그 탄핵안을 발의할 때 꼭 법사위에서 조사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. 예, 지난번에 노무현 과거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때도 그런 조사 절차는 없이 예. 여기는 어차피 정치적 행위니까 다른 증거가 충분하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앞서 뭐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도가 없다, 무도한 정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, 무법하고 무도하죠. 이번 이 탄핵안 처리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무도한 또 정치,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폭 정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조폭이 뭡니까? 그렇죠. 힘으로 법 없이 오는 그냥 거. 힘으로 하는 거죠. 겁주고 예. 자기들이 힘이 있다 해갖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뭐 겁주고 윽박지르고 그런 그러니까. 걸 그렇죠. 하는 그게 게 조폭이죠, 뭐. 안 되면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뭐 국가도 본래는 조폭에서 출발했대요. 국가 다만 자체가 폭력 법이 있고 예. 이래가지고 이제 정의롭게 한다는 믿음 하에 국가가 있는 거지. 그렇죠. 국가가 그런 법도 안 지키고 정의가 없으면요.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폭이에요. 예. 예. 조폭도 그 시장 상인한테 길거리 예. 그 자릿세 뜯어가잖아요. 그게 국가로 말하면 세금이에요. 그렇지만 국가는 이제 법을 가지고 공평하게 하고 법을 지킨다 해서 우리가 믿고 세금 내는 거예요. 근데 이 탄핵의 사유 문제를 놓고 예. 아까 말씀하시기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위는 엄청나게 넓기 그렇죠. 때문에 그만큼 탄핵을 할 만큼 중재냐. 그렇죠. 이것이 이제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할 텐데 예. 언론에 어느 뭐 법전이니까 뭐 이런 분인가가 이야기한 거 보니까 거기에 그 1심 판결에 6번이나 예. 위헌적 행위를 했다. 그런데 그 위헌적 행위를 한 게 예. 지금 형사 재판 사안 아닙니까? 예. 예. 형사법으로는 이것을 말하자면 죄를 줄 그런 방법이 없을 정도의 그런 애매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. 이런 위헌 행위를 한 것은 맞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해야 하냐? 그게 바로 국회가 해야 한다. 뭐 맞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과연 어느 말이 옳은지. 그러니까 그 판결에 직권 남용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. 예. 직권 남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성근 그때 형사수석부장이 예. 그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지시를 했느냐. 그러니까 지시를 해가지고 판결 결과도 바뀌고 특히 가또 다스야 사건에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그 부분을 좀 빼달라. 그런 주문을 했다. 그리고 오승환 사건에서는 그거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그냥 사인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 물고 끝나게 해달라. 끝나게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그 임성근 부장도 그 개인도 알고 그다음 판사들의 개인적인 일반적인 성향도 알지만 있죠. 이야기는 했을 수 있어. 그건 수석부장으로서 이건 중요한 사건이고 하니까 어떻게 재판 진행이 돼가냐. 그렇게 물을 수 있고, 그다음 또 수석부장은 그걸 행정처에 보고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여태까지 우리나라 법원 그 행정처라는 그 비대 기관이 엄청난 기관이 있는 게 문제인데 오히려 그게 근데 임성근 부장이 있죠. 아까 말씀드린 판결 이후에 요거 적어, 요거 적지 마. 이건 절대로 안 합니다. 그거는 판사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만일 내 위에 법관이 선배 법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. 오히려 그 돌려치기인가 뭐 거꾸로 치기라 그러는데 그 정도로 판사들 자존심이 센데 아니 내가 쓰는 판결에 누가 이야기한다고 그 지시까지 하면요. 그러겠죠. 저도 지방에서 한번 재판할 때 우리 그 지원장님이 불러가지고 이 재판 좀 빨리 끝내라 그러더라고요. 정중 사건인데 앞으로 증거 조사도 한참 많이 해야 되는데.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을 이기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겠죠. 근데 저는, 아, 그래요? 그러면서 알았다 그러고 와서 그 사람 패소 판결 즉시 선고해 줬습니다. 빨리는 기분이, 끝내줬네. 아니, 저도 그때 아까 대법원장 이야기 했잖아요. 저는 지원장이면은요, 그런 부탁이 들어와도 막아줘야지. 저한테 전달 안 해야 돼요. 알았다 그러고. 그런데 딱 전달하니까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렇죠. 뭐, 그래 해서는데 그걸 사실 이길 사람은 이기게 해줬지만은 재판 오래 안 해준 거는 들어줬어. 근데 그 사람이 속으로 원하던
이기게 해달라는 거는 전혀 거꾸로 해줬죠. 그 정도로 법관들이 자존심이 세거든요. 예. 근데 임성근 부장이 자기도 그 고등부장 차관급이고 이렇게 했는 사람이 요거 빼줘. 자기도 재판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? 예. 그리고 부탁도 한번 들은 적도 있을 거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 직권 남용에 관해서 그 수석부장이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. 그 판결의 취지가. 네. 그 판결에 대해서 뭐 지시를 하고 알아본 거는 있다. 그리고 오승환 사건에 대해서도 야 이거 정식 재판으로 가면은 오승환이라는 우리나라 대표급 야구 선수가 예. 앞으로 해외 진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냐. 이거는 그냥 그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 했으니까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을 수 있어. 그것도 저는 잘했다고는 하지 않겠어요. 그런 의견 진술이야 수석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래도 잘한 건 아니에요. 네, 내가 볼 그렇습니까? 때는.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놔둬야죠. 그래 이제 했을 수는 있는데 그 위헌적 행위라는 거 있잖아요. 지금 여권이 이야기한 건 마치 그 임성근 부장이 판결도 마음대로 하고 이것도 저 오승환 사건 담당 판사가 그 약식으로 약식 담당 판사입니다. 그 정식 재판 해봤는데 강압적으로 네. 못하게 한 그런 걸로 지금 그 위헌적 상황이라 해놨어요. 그거를 예. 그거는 이제 임성근 부장의 권한 범위 내니까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렇게 말하고 조언하고 한 것도 위헌적이다.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. 예. 그런데 탄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탄핵이란 게 이때까지 유태영 대법원장 85년, 그 다음 2009년에 신영철 대법관 2번 있었고, 그 대법관에 대해 있었지만 전부 다 뭐 절차가 폐기되고 자동 폐기되고 기각되고 한 건데, 그 탄핵이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봤지만 정말 파면할 정도의 예. 위중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돼요. 이걸 가지고 지금 좀 전에 말한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. 제가 그랬잖아요. 적절하진 않지만 수석부장으로 그 당시 체계에서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견책 처분을 받았어요. 징계 회부돼 가지고. 징계에서 견책 처분 받을 정도의 사안. 견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? 네. 당신 그러면 안 돼, 앞으로. 그럼요. 이게 견책이에요. 네. 그거는 정직, 감봉보다 훨씬 약한 정도의 그 징계 처분입니다. 그래서 김명수가 이야기한 거예요. 이게 탄핵으로 가야 된다.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. 이걸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그렇게 한 일이 없음에도 뭐 엄청난 판결을 이유를 갖다가 수석부장이 지시를 했고 예,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하면서 탄핵에 넣은 거예요. 예. 그러면 지금 그 임성근 부장이 아니라고 지금 자기 방어를 했어요. 주장을 했어요. 그러면요. 그 1심 판결에 그거 가지고 있죠. 탄핵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. 탄핵이랑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? 예, 예. 지금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1심 법원 판결은 무지하게 그 신뢰성이 있는 걸로 봐요. 지금 여당 주장대로 한다면은. 그렇죠. 그럼 앞으로 그 윤석열 징계 재판 했던 그 좀 판결 존중해줘야죠. 그 정도면은. 그런 거는 전부 쓰레기통에 휴지 쪽에 넣으면서. 자기한테 불리하니까. 그러니까 이런 이 판사가 이 직권 남용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 그냥 뭐 심심해서 쓰지는 않겠지만 별 생각 없이 쓴 걸 가지고 사실 확정도 안 된 걸 가지고 탄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요. 이게 나중에 말할 기회가 될지 몰라도 지금 헌법재판소로 갔잖아요. 네. 가면 거기는 필요적 변론이에요. 의무적으로 임성근 부장과 그 국회 소추위원회 말을 듣고 주장을 듣고 박근혜 때 봤잖아요. 예, 다 그다음 맞죠. 증인 부르고 예, 증인 부르고 다 조사하고 그렇게 되면요. 한 3, 4개월은 충분히 넘어가요. 그럼 2월 28일 날 그 임기가 종료하잖아요. 임성근 예, 부장. 예. 그럼 각하될 거예요, 아마. 각하 내지 아마 절차 종료. 이런 걸 나오면 그 판결 이후에 임성근 부장이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안 나와. 네. 나올 수가 없잖아요. 그냥 그렇죠. 그 임기 종료됐으니까 우리는 이런 판단하지 않는다. 네. 나오기 때문에.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앞으로 사법부의 어떤 그 명운이 달린 이런 탄핵 사건을 한다면 국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게 옳든 그러든 나중에 그게 뭐 임성근 부장의 그 재판 개입 행위가 맞든 틀리든 국회에서 증인 불러다 놓고 그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재판에 관여를 당했다는 그 판사들 증인으로 불러놓고 최소한 그러니까요. 서면 심리라도 해가지고 임성근 부장이 그때 어떤 말을 하더냐. 예. 그리고 당신은 그 말 듣고 어떻게 재판했느냐. 이걸 듣고 탄핵에 의결을 하든지 뭐든지 해야지. 예.
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그 심리도 안 하고 끝날 사건에서 임성근 부장 너 한번 그 창피당해 봐라.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징계할 때 윤석열 쪽 주장은 전부 고려 안 되고 네. 심재철이니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쓴 보고서 확인서 가지고 징계해 버렸어요. 그렇죠.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, 그게. 예.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. 탄핵은 헌법에 있는 제도고 그 헌법상 그 엄청나게 요건이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. 헌정 네, 질서를 갖다가 위반할 때 무너뜨릴 때인데 지금 국회에서 179명이 한 행위는 있죠. 경범죄 처벌법에서 누가 길 가다가 소변 봤을 때 즉결 재판에 넣는 거 똑같은 거예요. 즉결 재판 증인 안 불러요. 예. 즉결 재판 저도 즉결 판사 때 우리 이제 평판사 때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냥 경찰관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해가 사인하고 그렇죠.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면 정식 재판 청구해가 재판하는데 예.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탄핵 재판을 길 가다가 소변 보거나 침 뱉은 사람들 옛날 경범죄 넣었어요. 예? 예. 그러니까 즉결 재판했어요. 즉결 판사가 재판. 그냥 구류 3일 하면 그냥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런 재판처럼 이 탄핵 재판을 가볍게 장난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의원 179명에게 국회에 이런 탄핵 그 소추권을 준 거는 어린애한테 있죠. 아주 위험한 총칼을 맡긴 거와 똑같다. 이걸 다룰 능력도 없고 제대로 이걸 다룰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큰 칼을 쥐어줬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수진, 이탄희 예. 두 의원은 뭐 판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연령으로 보나 또 총대 맨 거예요. 국회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압니까? 알죠. 탄핵이 어떤 건지 알죠. 탄핵 그 자체는 알지만 그런 일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, 정치적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식견은 없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디서 뭐 당 지도부라든가 앞잡이로 내세웠죠, 뭐. 그러니까 총알바지 내세운 네. 거예요. 예. 저게 우리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팽을 당합니다. 토사구 팽이 토사구 팽이 많이 당하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누구 저격수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공천에도 떨어지고 또 지역구에 가서는 저 사람은 가갖고 맨날 그런 싸움이라 한다 해갖고 또 떨어져요. 잠깐만.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신중하게 좀 국회에 대해서도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네. 시스템도 알고 그러고 나서 제 목소리를 내라. 그러니까 진중한 그런 선배들은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. 고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네요. 왜 판사 출신을 두 사람을 내세웠냐. 판사가 설마 자기 친정을 택도 없이 괴롭히겠냐. 뭐 그런 그런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초선 국회의원 둘을 그것도 판사 출신을 앞잡이로 내세운 것 같아요. 이번에 사실 저는 있죠. 당론으로 안 정했어요. 더불어민주당이.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이게 만일에 잘못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그 비난을 감수하기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얘들이 천지 모르는 천방지축 모르는 뭐 문제가 생기면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장난쳤네 불장난했네 이렇게 하려고 옛날 그 108번 내라는 게 있었습니다. 네. 과거에 저 열린 우리당 시절에 저는 몰라요. 아니 탄핵이 예. 이루어지고 그때 탄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초선 의원이 108명이 당선이 됐는데 엄청나게 당선 많이 됐죠. 예. 그 사람들이 이제 뭘 모르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법안을 내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. 열린 우리당이 그 당시 열린 우리당이 망해버리고 그렇죠.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도 대표 시절에 그 열린 우리당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. 그 108번 내가 다시 시작되면은 우리 당은 재집권 못한다.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보면 그런 초선 판사 출신 두 의원을 내세워가지고 당론으로도 안 하는 거 바로 그런 거죠. 무슨 책임 있을 때는 우리 당론을 안 여고 의원들 자유를 맡겠다 하면서도 이낙연이는 가갖고 투표 전에 의원총회에서 뭐 이렇게 가결되어야 된다. 가결적으로 뜻을 모아달라고 그게 당론이죠. 전원이 뭐 투표했죠. 예. 그런데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경우 퇴직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뭐 처리는 안 되겠지만 탄핵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? 올라가 있죠. 우리하고는 좀 법체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우리는 공직자 예. 경우는 현직에 있을 때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? 물러나면은
끝인가요? 예를 들면은 물러나서도 탄핵을 해갖고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을 개혁 줄 수도 제안이라든가 있잖아요. 그런 게 있는데 예. 미국도 물러나더라도 탄핵을 당하면 예. 다시는 공직에 출마를 못 하더라고요. 네. 하원에서 그 해제를 풀어주기 전에는 탄핵도 거의 우리나라도 드물었지만은 뭐 이런 곧 퇴직할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선례도 없고 결국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800몇 년대에 상원의원인지 법관 한 사람이 퇴직돼도 탄핵이 되냐에 대해서 탄핵 대상이라 하는 선례가 한 번 있었대요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 이제 이번 트럼프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CNN 방송을 보니까 트럼프에 지금 다 사임했습니다만 그 전 변호인들이 왜 그 변호하게 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신이 있어서 했다 그랬는데. 아, 그래요? 예, 뭐 그 서로 이제 설왕설래 주장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 되는 게 예. 헌법재판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행위를 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. 예. 전현직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. 예. 그때 공무원이라면 현직만 이야기하지 이미 공무원 신분을 잃은 사람은 민간인입니다. 예, 그렇죠.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이거는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. 2월 28일, 3월 1일자로. 예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은 탄핵 대상자가 이미 왜냐하면 탄핵이란 게 있죠.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주문이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? 박근혜를 파면한다 했어요. 딱 한마디예요. 파면이 파면. 예. 그러니까 파면하고 이미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을 파면하는 예. 거지. 이미 나간 사람 파면 못해요. 다시 끌어다 놓고 너 공부 좀 더 해. 그 김명수 말대로 하면 되겠네. 그렇게 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파면을 못하고 각하.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. 우리가 본안 실체 심리를 할 필요 없다 해서 각하하든지 아니면 절차 종료 선언이라고 우리 그 민사소송법도 기일 종료 선언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어떤 여기서 말하면 위헌적 행위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판단이 전혀 안 나올 것이다. 헌재에서 아무리 속전속결로 안 해도 돼요. 2월 28일까지는 못 끝내겠죠. 아 그거는 그 국회하고는 달리 그 국회 저기들 보세요. 한 일주일 만에 그냥 그러니까요. 속전속결로 필요적 변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.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법관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제가 윤석열 절차. 징계할 때 절차. 예. 예, 헌법재판관이라면 더 중시해야죠. 그거는 뭐 지금 그 제가 이 말씀 드리려 했는데 우리 진보 쪽은 있죠.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절차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예.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. 이번에 김학의 불법 출금 그것도 그 마찬가지예요. 얘기가 마찬가지 아닙니까? 근데 그래서 그 문제에서 윤석열 자꾸 이게 그 불꽃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게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. 네가 아무리 옳아도 법에 이 사람한테 변명할 기회를 주게 돼 있으면 주고 해야 된다 이건데 이 사람들은 촛불 민심에서 하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아. 그렇죠. 이 좀 속된 말 써서 죄송한데 까라면 까 군대에서 많이 그런다면서요. 예. 그 시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면 법에 있는 절차적 정의 그리고 법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법의 정신에 입각한 정의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. 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에서 일주일 만에 탄핵 절차를 진행한 거 뭐 법에 따르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.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헌법의 정의 그다음 법치주의의 진정한 법치의 정의에 완전히 반하는 제 생각에는 진짜 이 말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무효인 탄핵 절차 진행이었어요. 예.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번 탄핵안을 처리를 하면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알고 거란 있습니다.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 뭐 이 사법부에서도 왜 그러면 이런 일을 무리한 이런 탄핵을 강행했느냐. 결과적으로 이제 사법부 길들이기다, 뭐 판사들 겁주기다, 또 뭐 분풀이다,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저렇게 탄핵하면은 판사들이 겁을 먹나? 나는 그게 의문이더라고요. 야, 우리도 이제 큰일 났다. 앞으로는 설설 기여해야겠네. 그렇게 되는 겁니까? 아니면 저 같으면 그래? 너희들 그래?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좋다.
오히려 더 역풍 부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판사의 성향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대개 판사 성향에 따라서 어. 그렇게 하면 겁먹는 판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웃기고 있네 라고 할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사건의 탄핵에 관해서 판사 길들이기란 말이 많이 나온 게 정경심 사건, 최강욱 사건, 그렇죠. 그다음 윤석열 징계 사건의 그 판사들이 전에 하니까 김경수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탁 나오는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 개혁 해야겠네. 네. 그 일환으로 탄핵을 했다는 지금 주장도 있어요. 지금 언론 개혁 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어서. 벌금 물리겠다고 그러는데 네. 그렇다면 있죠. 그것만이 그 원인이라면은 벌써 그 김명수가 당신 탄핵될 때까지 좀 기다려. 그때 벌 탄핵이 진행됐어야 돼요. 그렇죠. 예. 그러지 했으면 지금 뭐 정경심 사건 혹시 무죄 나왔을지 압니까? 예.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왜 하필 일주일 전에 나오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는 밝히지도 않고 정광석화같이 이렇게 탄핵을 의결했냐? 이거는 저는 북한 원전 지원 문제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요. 우리 여 변호사님이 기자 출신 저하고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음모론에 들어가나요? 음모론이 아니라 네. 그 어떤 일에 벌어진 그렇죠. 배경, 예. 그 속사정, 그게 뭘까? 사실은 언론은 그런 것을 취재해가지고 밝혀내는 거. 이게 진실을 규명하는 거. 이게 언론의 역할이거든요. 그렇죠. 겉포장과 진실이 다를 때. 어떤 추정을 하고 예.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취재를 해가지고 사실인지를 밝혀내는 거다.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북한 원전에 대해서도 건설을 전혀 검토 헌바도 없고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요. 헌바도 없고 김정은한테도 그런 얘기 안 했다. 예.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은 그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추적에 들어가서 증거를 찾아내고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거. 이게 언론이 하는 일이에요. 그렇죠. 예. 그런데 요새 보면은 우리 여 변호사님도 그런 쪽에 저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고 교수님한테 감화가 됐나? 그래서 저도 전염이 됐나? 그런가? 저도 이번 여 변호사님 얘기 듣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원전 네. 건설 지원 문제를 논의하려다고 생각하면서 여 변호사님이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? 듣고 보니까 예. 사건을 사건으로 덮어라. 예. 뉴스를 뉴스로 덮어라. 그거 제일 이게 잘하는 이제 게 지금 이 정권입니다. 이 정권 아닙니까? 예.